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단원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사회책 26, 29쪽을 배울 거고요. 미니북 5쪽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교과서 26, 27쪽을 펴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장 사람들의 여가 생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26쪽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민우는 지난 여름방학 때 했던 일을 다른 고장에 사는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그동안 잘 있었어? 민우야, 오랜만이다. 너희들은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어? 나는 근처 바닷가에 자주 가서 물놀이를 했어. 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우리 고장은 산이 많아서 나는 가족들과 자주 등산을 했어. 다들 즐거웠겠다. 나는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 바다에 자주 갈 수 있는 민우가 부러워. 난 영화관에 자주 갈 수 있는 네가 부러워. 우리 집 가까이에는 영화관이 없어서 자주 못 가거든. 그렇구나. 겨울에는 스키장이 있는 우리 고장에 놀러와. 좋은 생각이야.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자, 우리 민우랑 주원이랑 서영이가 여름방학 때 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원이부터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았죠? 자, 민우는 무엇을 했대요? 바닷가에 갔대. 자, 그럼 민우는 바다가 있는 고장에서 살고 있나 봐요. 자, 주원이는 어땠대요? 우리 고장에는 산이 많아서 등산을 했대요. 자, 서영이. 나는 가까운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대, 서영이는. 자, 그래서 민우는 영화관을 간 서영이를 부러워하네요. 자, 주원이는 그럼 겨울에는 스키장이 있는 우리 고장에 놀러와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민우랑 주원이, 서영이 대화를 보니까 여름방학 때 고장에 따라서 친구들이 한 활동이 달라요. 자, 그것을 27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사람들은 산, 바다 등의 자연환경과 박물관, 영화관 등의 인문환경을 이용해 여가 생활을 합니다. 여가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해 주었네요. 민우랑 주원이랑 서영이가 한 것이 여가 생활이래. 그럼 여가 생활은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가 생활이란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뜻해요. 여가 생활은 즐거움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민우랑 주원이랑 서영이가 여름방학 때 한 것들은 여가 생활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랑 글에서 읽어보았듯이 여가 생활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산, 바다 등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박물관, 영화관 등의 인문환경을 이용한 것.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산 같은 경우에는 산을 오른 것이니까 무슨 환경을 이용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거죠. 자, 옆에 낚시는요. 바다에서 낚시를 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이죠. 자, 밑에 박물관 반람 볼까요? 박물관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 인문 환경에서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보낸 거죠. 마지막, 영화 감상도 마찬가지로 인문 환경, 영화관이라는 인문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보낸 것이죠. 이렇게 우리 여가 생활이란 남는 시간에 하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고 자연환경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인문환경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28쪽으로 넘어가서 더 다양한 여가 생활을 살펴볼게요. 사람들의 다양한 여가 생활을 살펴보고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중 무엇을 이용한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28쪽부터 차례대로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자, 등산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등산이란 산을 오르는 자연 환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자, 등산, 자연 환경 이렇게 적어볼까요? 등산, 땡땡, 자연 환경. 자, 그리고 왼쪽으로 와봅시다. 그 아래에 보니까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는 모습이 있네요. 자, 그러면 야구장을 가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건데 야구장은 자연 환경일까요? 인문 환경일까요? 그쵸, 인문 환경이죠. 자, 그림 위에다가 선생님처럼 적어보세요. 자, 그 밑에 보니까 박물관에서 유적들을 관람하고 있네요. 자, 박물관은 얘들아, 앞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만들어낸 인문 환경이죠. 인문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 그 아래에, 바로 아래에 보니까 사람들이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어요. 자, 텃밭.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인문 환경일까요? 자연 환경일까요? 자, 텃밭은 바로 인문 환경입니다. 왜? 자, 밭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채소를 재배하려고 만들어낸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있는 들판이 알아서 채소가 자라진 않죠. 사람들이 직접 채소를 잘 기르기 위해서, 가위를 잘 기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간이기 때문에 텃밭은 인문 환경입니다. 자, 그 옆쪽에 공원이 나와 있네요.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 공원도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했었죠? 산책을 하기 좋게 만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문 환경입니다. 이제 29쪽을 살펴볼게요. 자,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것의 이름은 패러글라이딩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자, 패러글라이딩은 하늘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스포츠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있었던 자연, 바람이라는 자연 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이죠. 자, 그 옆에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캠핑. 캠핑은 어디서 하죠? 숲에서 하죠. 자, 숲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간인가요? 아니죠. 원래 있는 자연 환경입니다. 자, 그 밑에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래프팅은 계곡이나 강에서 하죠. 자, 강도 원래 있었던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자연 환경이겠죠. 자, 그 밑에는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이 말을 어디서 타냐면 승마장이라는 곳에서 타요. 승마장은 사람들이 말을 탈 수 있게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야구장은 야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낸 공간이죠. 승마장은 말을 탈 수 있게 만든 공간이에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은 인문 환경입니다. 자, 그 밑에 바다에서 수영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바다는 당연히 땅의 모양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자연 환경입니다. 자, 마지막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자, 이 도로 또한 인간이 잘 다니기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간이기 때문에 인문 환경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28, 29쪽에서 여가 생활을 자연환경을 이용한 것인지 인문환경을 이용한 것인지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미니북 5쪽에 선생님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여가 생활에 대해서 오늘 같이 배웠습니다. 여가 생활은 우선 우리가 밥 먹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 빼고 어느 시간? 남는 시간에 하는 활동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활동. 그리고 이 여가 생활이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괴로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당연하죠. 남는 시간에 우리가 화나고 슬프려고 무슨 활동을 해요?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활동인 거죠. 자, 여가 생활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 생활입니다. 자, 산이나 숲에서 등산을 하고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강이나 바다에서 낚시를 하거나 물놀이, 래프팅을 합니다. 이거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여가생활이었다면 이제는 인문환경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살펴볼게요. 자, 인문환경은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인 거죠. 도서관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박물관에서 유물을 직접 관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이라는 곳에 가서 바이킹이나 후룸라이드 같은 놀이기구를 타고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여가를 즐기기도 하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볼링장에서 볼링을 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여가 생활의 의미, 그리고 여가 생활을 자연환경을 이용했는지 인문환경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배운 것까지 하면 1단원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 고장의 환경과 생활 모습까지 배운 거예요. 1단원의 절반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중간 점검하는 골든벨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산, 들, 하천과 같은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눈, 비, 기온 등을 땡땡땡땡이라고 한다. 자, 정답 무엇인지 한번 외쳐볼까요? 정답은 그렇죠. 자연환경이죠.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을 합쳐서 자연환경이라고 했어요. 다음 문제. OX입니다. 논, 밭, 과수원, 다리 등은 인문환경이다. 정답은 그렇죠. O죠. 논이나 밭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수원도 과일을 수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공간이고, 다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차가 잘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낸 환경이죠. 자, 세 번째 문제. 일정한 곳에 일정 기간 내린 눈, 비 등의 물의 양을 뜻하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세 글자. 그렇죠. 정답은 바로 강수량입니다. 그래서 1월에도 강수량이 어느 정도는 있었죠. 눈이 내리기 때문에. 자, OX.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은 바로 O죠. 봄에는 꽃 구경을 가고요. 여름에는 얇은 옷을 입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스키장을 가죠. 이렇게 계절에 따라 사람들은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땡땡이 있는 고장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를 잡거나 김과 미역을 기르는 일을 합니다. 선생님이 양식장에서 이런 거 기른다고 했었죠. 무엇이 있는 고장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바로 정답은 바다입니다. 자, 6번. 농가 밭이 있는 고장의 사람들은 주로 곡식과 채소를 재배한다. OX 중에 선택해 볼까요? 정답은 바로 O죠. 자, 7번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높은 건물도 있는 땡땡에는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 자, 선생님이 들이 있는 고장에서 두 가지로 고장 모습이 나타난다 했었죠. 하나는 앞서 살펴보았던 농가 밭이 있는 고장이라면, 두 번째는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는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도시에는 건물이 많고 공장도 많죠. 자, 이제 8번 문제. 산이 많은 고장에서는 비탈진 곳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자, OX 중에 골라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이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 왜 비탈진 곳이 많다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게 아니냐면, 산에는 그 대신 논을 계단처럼 깎아서 만든 계단식 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탈진 곳이 있긴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나갔어요. 계단식 논을 이용해서. 9번. 자, 스스로 즐거움을 얻고자 남는 시간에 하는 자유로운 활동을 뜻하는 말은 오늘 배운 거죠? 정답은 여가 생활입니다. 땡땡땡. 여러분들이 모두 문제를 잘 풀어주어서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환경에 따른 의식주 생활 모습이라는 것으로 선생님과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